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은 한국폴리텍 대학을 가다 제2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한국폴리텍 1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 정봉엽 학장님 그리고 조선기 교학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한국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네. 오늘은 그 폴리텍 1대학 중에서도 네. 서울 정수 캠퍼스에 대한 네. 중점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한국폴리텍 대학, 근데 폴리텍 1대학, 또 정수 캠퍼스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의 이제 국책 특수대학입니다. 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된 대학인데요. 전국에 이제 8개 권역에 34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8개 권역대학이 있는 거죠. 그 1대학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 대학을 1대학이라고 하고 네. 2대학은 이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2대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걸 권역대학이라고 하고요. 네. 1대학에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수 캠퍼스라고 해서 이태원에 소재한 대학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 성남, 제주에 각각 캠퍼스를 둔 4개의 캠퍼스 대학을 합해서 1대학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정수 캠퍼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중점적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서울 정수 캠퍼스 하면은 산업학사과정 중심의 대표적인 캠퍼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2년제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학생이 정원이 한 1,460명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2년제 다기능 산업학사학위를 이제 이수하는 학생들이 1,350명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6개월 내지 1년 과정의 기능사 학생은 60명. 그다음에 기업의 아마 중간관리자 매니저급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능장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50명 이렇게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1,460명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네. 교원은 한 87명 정도 이렇게 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또 이제 자동차학과 등 이제 9개 학과가 있거든요. 네네. 이 9개 학과의 학생 전체 숫자가 저희가 한 1,400여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9개 학과가 있다고 지금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맘때쯤이면 이미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전문 기술을 애초에 배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 위해서 네. 구체적으로 9개 학과 어떤 네. 과가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6개 계열 9개 학과가 있습니다. 네. 대표 학급으로서는 그 자동차 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 계열인 그 그린 에너지 설비과, 그다음에 기계 계열 쪽에는 컴퓨터 응용 기계과, 네. 컴퓨터 응용 기계 설계과, 그다음에 자동화 계열로 해서는 LCD 반도체 시스템과, 그다음에 전기 전자 통신 계열에는 전기과와 유비쿼터스 통신과가 네.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계열 쪽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계열 쪽에는 산업 디자인과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2개 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들으시는 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내가 어디에 더 흥미가 있더라 뭐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 정수 캠퍼스 하면 또 이 실무형 맞춤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정말 궁금했는데 저희가 화면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장 실무 중심 교육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고요. 계속 이야기 나누죠. 이곳은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폴리텍 1대학 정수 캠퍼스. 교내 강의실에서는 컴퓨터 응용기계과 강병선 교수님이 강의에 한창이다. 오늘 강의는 폴리텍 대학만의 특성화된 교육,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이다. 폴리텍 대학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직무들을 부여받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강의실과 현장을 연동시킨 실무 중심 교육을 만들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모델링부터 해가지고 3축 가공까지 해서 기계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도록 기계까지 가공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폴리텍 대학에서는 생생한 현장 교육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경력자들을 교수로 초빙했다.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가공하는 거 이렇게 회사에서 잘 적응하는 거 보면 상당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산업 현장에 있었던 강병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실무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겠다는 사명감도 느낀다. 이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수업 준비도 더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져갔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됐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적응 훈련을 거쳐야 했는데 현재 폴리텍 대학에서는 FL 시스템이라고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도입해서 수년째 학생을 양성하여 산업 현장에 배출함으로써 적응 훈련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은 강병선 교수님의 수업처럼 강의실에서 현장 교육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소그룹 제도, 소그룹별 현장 전문가 초빙, 프로젝트 실습, 이종 기술 간 융합 프로젝트 실습과제 개발 등의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은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며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경력자를 원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취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은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한국폴리텍 1대학의 취업률은 2011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준 86.5%로 172개 대학 중 10위를 차지했다. 이에 앞으로는 실무 중심 교육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네, 화면 보니까 이 현장 실무 중심 교육, 학생들한테는 이 현장에서 배웠던 거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화면으로는 컴퓨터 기계공학과 네. 밖에는 안 나왔어요. 네, 네. 이 다른 과도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이제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업이 현장에서 일할 때 요구하는 능력들을 학교 운영 과정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직접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소그룹 지도 교수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지도 교수제에서 이제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실습도 프로젝트 실습이라 그래서 산업체와 이제 저희 학교가 같이 이제 실습을 네. 운영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 실습이 있고 또 산업체 현장에 가면 한 가지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이걸 이종 학과 융합 과제의 프로젝트 실습이라고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 기계 공학과 내용을 좀 보셨는데요. 네. 이외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70% 정도가 이제 실습으로 저희가 학과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실습할 때도 저희가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산업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배양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것이 저희가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에서는 표준 과정을 교육을 한다 그러면 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특별이나 특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희 이제 학교 내 교육과 과정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 이제 맞춤형 교육 과정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이제 폭스바겐 코리아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금년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취업을 예약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해가지고 한 2달간 폭스바겐 코리아가 필요한 서비스 과정을 네. 교육을 시켜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이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맞춤형 교육 훈련 과정으로 저희가 또 현장 실습과 좀 다른 네네. 형태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정확한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 나오니까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었던 학생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정수 캠퍼스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장 실습 외에도 기업 전담제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기업 전담제 그러면 한 학생에게 어떤 기업이 전담하는 건가? 일단 얼핏 생각하면 그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 전담제는 교수님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한 2개나 3개 기업을 이제 전담하셔가지고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이 기술이 이제 연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연구 실적이나 연구 노하우 같은 것들을 그런 기술 중소기업에다가 전수를 해드리고 또 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산업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는 또 저희 학생들을 또 채용하게 되는 기업과 대학이 서로 협조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요. 직접 봐야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업 전담제가 실시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포스트타워. 한국 폴리텍 일대학 졸업생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정수 캠퍼스 전기과를 졸업한 황수환 씨. 그는 이곳에서 전기 설계와 설비에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 정경석 씨 또한 한국 폴리텍 일대학 정수 캠퍼스 졸업생이다. 전기 전공을 한 후 이곳에서 취업을 하게 됐다. 이번엔 다행히 잠시 후 폴리텍 대학 전기과 김경화 교수님이 이들이 일하는 곳을 찾았다. 수환이 경석이 그래 고맙다. 요새 왜 전화도 안 하냐? 학생들을 졸업을 시키면은 바로 그 졸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선도 기업체에서 잘 근무를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한 기술이 없는지, 더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학생들 재교육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걸 판단해서 재교육이 필요하면은 다시 학교로 불러서 재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또 업체 기술 동향은 어떤가 그런 걸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김경화 교수님은 황수환, 정경석 씨와 면담을 시작한다. 주로 이제 PLC에다가 통신 쪽을 많이 접목시키고, 요새는 이제 그 분산 에너지 자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사용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버터나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건데 요새는. IT 시대다 보니까 통신 쪽에서 많이 이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통신 쪽에서는 어떻게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저녁 때 와서 또 교수님별로 또 그동안 제자들이 일하면서 느꼈던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부분이 무척 인상적이다. 네, 현장에 오면은 그 현장 사정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재교육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단화된 그런 그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PLC 분야에서도, 전기과에서 주로 하는 PLC 분야에서도 통신에 관한 내용, 거기에 아마 학생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들은 김경화 교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지도해주기 위해 나선다. 수환이가 얘기 안 할까? 이제 본격적인 교육 시간. 지금 저희가 IBS로 거의 다 원격으로 네. 하는데 신재생에는 여기만 해도 태양광 또 지열 이렇게 같이 쓰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한전에서만 전원을 받아서 네. 쓰다가 이제 그런 전원들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네. 얘네들이 이제 저렇게 쓰느냐, 이제 그런 쪽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늘 연구가 되고 김경화 있어요. 교수님이 지도해주는 기술은 첨단 IBS 빌딩 자동화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은 새롭게 계속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라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한 기술인데 교수님이 직접 취업 현장으로 나와서 기술을 지도해 주다 보니 폴리텍 대학 졸업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시스템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현장에 부족한 부분을 교수님께서 졸업 후에도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잊지 않고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 제가 좀 모르는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바로 통신 들어가. 졸업생들뿐 아니라 졸업생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점이 많다고 한다. 과연 어떤 것들일까? 학생들은 통신은 배우면 적용할 수가 있지. 현장 실무가 이제 우리가 PLC 쪽이 많이 있거든요. PLC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 학교에서 배우고 하지만은 또 현장에서 오다 보면 또 이 그 PLC 만드는 업체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접목시켜서 교육을 해주니까 빨리 적응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저희 빨리 적응을 하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뒤 곧바로 +1 교육에 나선다. 교수님들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 주고 가는 것이다. 졸업생의 근로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기업 전담제.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이 서로 윈윈해 나가며 학교 교육과 산업체 취업을 연결해 나가고 있다. 졸업 후에 +1 제도로 인해서 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여기 현장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그 저희 학교 후배들도 그 +1 제도를 도입시켜서 그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 전담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장 보고 왔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관심은 어떤 기업이 기업 전담제에 포함이 돼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기업도 들어있나? 이게 사실은 상당한 관심사일 거예요. 네. 어떤 기업하고 실시하고 계시나요? 저희 대학은 지금 한 GM 코리아 등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 등 해가지고 한 네. 170여 개 또는 180개 가까운 기업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기업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정수 캠퍼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 전담제. 그런데 이것 외에도요, 이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맞춤형 교육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도형 e-러닝 학습이 있습니다. 네. 원하는 곳에서 이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참여하는 이제 프로젝트 실습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습은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제품을 실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네. 실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실습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한 이제 그 응용력을 이제 학생들이 갖게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수님들이 맡아서 이제 네.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소그룹 지도 교수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학습 능력 또는 성품, 심지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애로사항까지 교수님들이 잘 파악하셔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진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저희 학교에서 학사 시스템으로 좀 강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 중에 소그룹 지도 교수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소그룹으로 지도를 하다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더욱더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다 보니까 교수분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진 분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교학처장님. 네.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 대학은 이제 네. 타 대학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성되어 있는 교수진입니다. 네. 예, 저희의 교육 목표 자체가 취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취업을 해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전달하는, 알게 해주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험 실습의 비율도 약 70%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 편성된 실험 실습들을 현장에 맞추어서 그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네.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 지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타 대학은 주로 이제 학위자 중심으로 해서 교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 학위 플러스 그다음에 그 현장의 유경력자 또한 그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 이렇게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요, 짚고 넘어갈 문제가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정말 허리가 휜다. 이런 말이 과장이 아닌데요. 폴리텍 대학은 국제대학이다 보니까 조금은 저렴하지 않을까 등록금이 이런 기대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좀 문이 넓지 않을까 이런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부탁드려요. 설명. 예. 그 등록금은 조금 저렴한 게 아니고요. 네. 전체 학생이 거의 뭐 장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학기별 그 115만 원 정도 그 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비 115만 원도 장학금으로 수혜받는 학생들이 거의 전체 학생 중에 50% 정도는 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교내 장학금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장학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장학재단이나 기업체 전담 활동을 통한 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따르는 장학 혜택도 기업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네.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그 회사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거의 누구나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장학금 혜택까지 이렇게나 많이 받을 수 있는 폴리텍 대학교 진짜 알짜 학교라는 생각이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드는데요. 이제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폴리텍 대학 직접 다니고 있는 학생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어떤 분 만나볼까요? 유비쿼터스 통신과 2학년 김경원 학생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경원 학생은 사실 좀 감투가 있는 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폴리텍 대학에서 어떤 역할 맡고 계시는가요?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학생회장. 예. 학생회장답게 생기셨어요. 든든하게. 감사합니다. 네, 폴리텍 대학 자랑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역상으로 봐서도 되게 좋은 게 그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앞쪽에는 바로 5분 정도 걸어가면 한강도 위치해 있고 뒤쪽으로는 남산도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 건강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학점이 많다 보니까 그 학교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 동아리 활동도 충실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대학교 축제도 있고요. 그 타 대학에 비해서는 더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유비쿼터스 사실 요즘 핫한 정말 떠오르고 있는 분야잖아요. 예.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유비쿼터스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네. 그 뜻을 풀어보면은 물과 공기처럼 언제 어디서든 공존한다는 뜻인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통신에다 접목을 시키면 언제 어디서든 그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인해서 많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옆에 학생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커뮤니케이션과 1학년 김지연 학생. 좀 앳돼 보이세요. 네. 실례지만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20살입니다. 아우, 20살이요. 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네. 네. 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무슨 편집 매체, 인쇄 매체, 그리고 막 영상 매체라든지 아니면은 웹상에서 보여지는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이제 디자이너나 이제 그거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또 만드는 사람들에게 서로 소통하고 싶은 것을 네. 만드는 디자인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해요. 네, 말씀을 상당히 똑부러지게 잘하십니다. 네, 졸업 후 진로 벌써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출판사 쪽에 가가지고요. 네. 이제 일러스트나 아니면 편집 쪽 그쪽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학생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소감 좀 듣고 싶어요. 이제 학생들이 여기 이제 폴리텍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렸던 본인의 이제 미래의 모습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화 시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공 과목이 정해지고 또 전공 과목에 따른 어떤 자기의 직업도 정해질 수 있고 취업처라고 하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기업체에 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네. 또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어떤 이제 학교 운영 그리고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욕구를 네.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어떤 열정, 애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한국 폴리텍 1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정봉협 학장님 그리고 조선기 교학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한국 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